안녕하세요. 언니만바라입니다. 이번 영상 초보님들을 위한 사워도우 베이킹 시리즈는 사워도우 베이킹의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얻고 사워도우 빵을 만드는 동안 가졌던 궁금증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만족하는 빵의 결과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시피를 똑같이 따라한 것 같은데 왜 결과물이 다르지?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왜 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았나요? 그 이유 또한 이 영상을 통하여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워도우의 기본 재료를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빵은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재료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재료들이 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야 좋은 빵을 만들 수 있겠지요. 사워도우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르방, 밀가루, 물, 그리고 소금입니다. 값비싼 부재료를 넣지 않는다면 원가가 낮은 빵 중에 하나이지요. 하지만 사워도우를 만드는 데는 귀한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시간과 정성으로 맛과 모양을 만들어내는 고급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금은 필수 재료는 아니다 라고도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잠시 상상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소금이 없어도 이스트, 밀가루, 물만 있으면 빵은 만들어집니다. 이 중 한 가지만 빠져도 빵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소금은 필수 재료가 아닐까? 제가 다음에 소금에 대해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편에서는 르방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제빵에 있어서 발효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효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르방입니다. 르방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밀가루, 좋은 환경 또는 손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빵은 부풀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좋은 결과물을 얻기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빵의 기공, 빵의 부드러운 내상, 열린 크럼은 르방을 기본으로 깔고 만들어진다는 것 알고 계시죠? 빵을 만들기 전에 내 사워도우 스타터가 얼마나 잘 부푸는지, 부푼 양상은 어떤지 확인하신 후 빵에 넣어야 합니다. 스타터를 리프레시 했을 때 예를 들어 스타터 물 밀가루를 1대 2대 2의 비율로 리프레시하여 실온 26도씨에 두었을 때 5시간에서 6시간 내 1.5배 이상 부풀고 윗면과 옆면에 기공과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이는 상태가 이상적입니다. 더 나아가 톡 쏘지 않는 부드러운 산향이 나는 상태인 것이 건강한 르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터를 최근에 만드신 분 중에 부푼 기대를 안고 빵을 만들었는데 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단계입니다. 스타터가 완성은 되었지만 내가 상상하는 그런 빵을 만들기까지는 스타터는 좀 더 시간과 단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초반부에 빵이 잘 나오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실력과 함께 르방의 힘도 향상한답니다. 스타터가 무난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24도에서 28도씨이며 낮은 온도에서는 느린 속도, 높은 온도에서는 빠른 속도로 부풉니다. 이미 완성된 스타터라면 평소 스타터를 보관하시거나 관리하실 때 더 낮은 실온에서 관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저 또한 겨울이면 실내 21도에서 22도씨에서 밥의 양을 많이 하여 12시간 이후에 피크를 볼 수 있도록 하며 관리하기도 합니다. 서서히 올라온 피크는 서서히 꺼지는 장점도 있어요. 르방이 팽창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해왔고요. 그럼 조금 더 깊이 살펴볼까요? 레시피에 들어가는 르방의 양은 발효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르방의 양이 많을수록 이스트 양이 많아지는 것이니 발효 속도는 빨라집니다. 당연한 말이죠. 르방의 양이 많아지면 신맛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단답으로 하자면 아니요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예이기도 합니다.
르방의 맛, 상태가 괜찮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르방이 많이 들어간 빵의 맛은 마일드합니다. 르방이 매우 적게 들어간 빵이 상대적으로 더 산미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발효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길어지는 발효 시간 동안 이스트 외의 유산균들은 자기들 특유의 부산물을 계속적으로 내놓기 때문에 빵에 복합적인 풍미가 나고 산미도 올라가는 것이죠. 이 부분은 입맛, 취향의 차이이므로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순 없고요. 이 원리를 본인의 입에 맞는 빵을 만드는 데 적용해 보는 것에 의의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르방의 양은 적게는 레시피에 사용되는 밀가루 대비 5%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넣습니다. 100%를 넣는 레시피를 보았는데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0에서 30% 넣는 레시피가 많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진반죽에 긴장과 이완을 충분히 줄 수 있고 동시에 사워도우가 가질 수 있는 풍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발효 시간과 속도에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밀가루 종류, 날씨 등도 고려를 해봤을 때에도 그 시간과 속도가 가장 무난한 비율이거든요. 우리 집 실온이 너무 높아서 발효가 너무 빨라질 것 같다면 르방 비율을 매우 낮춰서 레시피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실온이 너무 낮다면 르방 비율을 높여도 무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오래 길게 발효를 하여 신맛이 많이 나는 사워도우를 만들고 싶어 라는 경우면 르방을 5%만 넣고 통밀이나 호밀을 넣어 낮은 실온 온도에서 길게 발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난 마일드한 빵이 좋다면 르방 비율을 40에서 50%까지도 올려놓고 발효되기 좋은 26도C 전후의 온도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보세요. 대신 르방 속에 포함된 수분을 고려하여 반죽에 들어가는 물의 양, 수율을 조절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언제 반죽에 넣는 게 좋은가? 빵에 넣을 르방은 피크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크가 조금 지났더라도 액티브한 르방이라면 반죽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리프레시의 비율은 레시피에서 알려준다면 그대로 하시고요.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비율 상관없이 밥주기 하셨다가 피크가 되었을 때 레시피에 사용된 동량의 르방을 넣으면 됩니다. 르방을 넣는 시기도 빵의 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발효 시간이 맛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습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박테리아의 부산물들이 반죽 속에 쌓이므로 점점 산미가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크에 막 도달한 르방이 산미가 높을까요? 아니면 수시간이 지나 피크가 한참 지난 르방이 산미가 높을까요? 네, 피크가 지나고 계속 방치되었던 르방이 더욱 산미가 높겠죠. 그럼 그 르방을 반죽에 넣는다는 건 르방 속에 있는 그 내용물을 고스란히 반죽 속으로 옮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산미가 낮은 마일드한 빵을 드시고 싶다면 피크에 막 들어서는 르방을 사용, 산미가 높은 빵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피크가 한참 지난 르방을 사용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도 맛과 향을 조절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 단순당이 아닌 통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의 함량과 미네랄 함량이 높은 밀가루를 사용한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집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르방은 발효 속도를 조절하고 빵의 풍미와 맛에도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건강하고 액티브한 스타터로 잘 관리해주세요. 만일 빵은 만들어야겠고 리프레시 해놓은 르방의 힘이 약하다면 마음 편하게 상업용 인스턴트 이스트를 2-3꼬집 넣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스트 한 꼬집보다 스트레스가 더 나쁘다는 사실. 여기까지 르방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5%니 10%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이 영상도 한번 시청해 보신 뒤 다시 지금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재료인 밀가루, 물, 소금에 대해서도 차차 다룰 예정입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